이 도둑년아, 내 시계 내놔. 이게 얼마짜린 줄 알아? KBC 방송국 1층 로비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수십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지켜보는 가운데 메인 앵커 유라의 손이 허공을 가르며 올라갔습니다. 그녀의 앞에는 초라한 차림의 계약직 기상캐스터 수진이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었습니다. 수진의 가방에서 방금 막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쏟아져 나온 직후였죠. 아니에요. 전 정말 모르는 일이에요. 수진의 목소리는 파르르 떨렸지만 유라의 도끼 어린 눈빛을 당해낼 수는 없었습니다. 가난해서 불쌍하게 봐줬더니 뭐 모르는 일? 이 뻔뻔한 게 어디서 연기를 해. 경찰 불러. 당장 쳐넣어. 유라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향해 날아들던 그 순간이었습니다. 멈춰. 천둥 같은 호통 소리와 함께 묵직한 지팡이 하나가 대리석 바닥을 내리찍었습니다. 로비의 자동문이 열리고 검은 양복을 입은 경호원들 사이로 백발의 노신사가 걸어 들어왔습니다. 대한민국 재계 서열 1위 강태산 명예회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을 경악하게 만든 건 회장의 등장이 아니었습니다. 서리빨 같은 눈빛으로 유라를 지나친 강 회장이 도둑으로 몰린 수진 앞에 무릎을 굽히며 내뱉은 첫마디 때문이었죠. 찾았다. 나를 살려준 사람. 내 생명의 은인이 여기 있었구만. 본격적인 이야기 전 따뜻한 마음을 담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 계신 그곳이 어디든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제가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어디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로 안부 전해주시면 더 반가울 것 같아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방송국 대기실의 공기는 언제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KBC 기상캐스터 대기실만큼 살벌한 곳은 없을 겁니다. 7년차 베테랑이지만 여전히 계약직인 수진에게 이곳은 전쟁터나 다름없었으니까요. 야, 이수진. 너 지금 제정신이니? 날카로운 목소리가 대기실의 정적을 깼습니다. KBC의 간판, 구시 뉴스 메인 앵커 이유라였습니다. 그녀는 건설사 회장의 딸이라는 배경 덕분에 입사 1년 만에 메인 자리를 꿰찬 그야말로 방송국의 여왕이었습니다. 유라의 시선은 수진이 오늘 방송에서 입어야 할 협찬 의상에 꽂혔습니다. 최고급 브랜드의 신상 원피스였습니다. 이거 샤넬 신상 아니야? 감히 계약직 주제에 메인 앵커인 나보다 더 좋은 걸 입겠다고? 유라 씨, 그건 스타일리스트 실장님이 입으라고 해서. 시끄러워. 내가 주제 파악을 못하니까 내가 도와주는 거 아니야. 유라는 한 손에 들고 있던 뜨거운 테이크아웃 커피 잔을 기울였습니다. 어머, 손이 미끄러졌네. 검은 커피물이 수진의 하얀 원피스 위로 콸콸 쏟아졌습니다. 명품 원피스는 순식간에 흉물스럽게 얼룩졌습니다. 유라는 입가에 비릿한 미소를 띠며 빈 컵을 쓰레기통에 던졌습니다. 어떡하니? 방송 10분 전인데. 넌 그냥 내 분수에 맞게 시장통 옷이나 입어. 날씨나 읽어주는 애가 어디서 감히. 수지는 입술을 꽉 깨물었습니다. 커피 얼룩처럼 마음에도 시커먼 멍이 드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울고 있을 시간조차 없었습니다. 생방송 뉴스가 코앞이었으니까요. 두고 봐. 내가 실력으로 보여줄 거야. 수지는 눈물을 삼키며 의상실로 미친 듯이 달려갔습니다. 휴. 날씨 들어갑니다. 스튜디오에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수지는 간신히 사이즈도 맞지 않는 헐렁한 예비 의상을 입고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옷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의상실로 급하게 뛰어가다 계단에서 발목을 심하게 접질린 것이었죠. 퉁퉁 부어오른 발목을 억지로 구두에 구겨 넣은 상태였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일은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지도를 가리키려 한 발을 내딛는 순간 발목에서 끊어질 듯한 통증이 밀려왔습니다. 수지는 중심을 잃고 크로마키 배경 앞으로 꼬꾸라지고 말았습니다. 생방송 뉴스 중에 기상캐스터가 넘어지는 초유의 사태. 카메라는 급하게 앵커석으로 돌아갔지만 이미 전국의 수진이 넘어지는 모습이 송출된 뒤였습니다. 스튜디오는 그야말로 초토화가 되었습니다. 뉴스가 끝나자마자 유라는 기다렸다는 듯이 국장에게 달려갔습니다. 국장님, 보셨죠? 제가 저럴 줄 알았다니까요. 기본도 안 된 애를 쓰니까 격 떨어지게 방송사고나 내고. KBC 뉴스 망신은 혼자 다 시키네 정말. 유라의 목소리는 일부러 들으라는 듯 컸습니다. 국장은 곤란한 표정으로 수진을 노려봤습니다. 이수진 씨, 심할 썼어. 그리고 당분간 방송 나오지 마. 국장님, 그게 아니라 의상이. 변명하지 마. 프로가 몸 관리 하나 못해서 방송을 망쳐? 당장 나가. 절뚝거리는 다리를 이끌고 방송국을 나오는 수진의 뒤로 유라의 비웃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러게 뱁새가 황새 따라가다 가랑이 찢어진다더니. 꼴 좋다 이수진. 수진은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하염없이 걸었습니다. 7년을 버텨온 직장이었지만 무너지는 건 한순간이었습니다. 억울함보다 더 큰 건 아무도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지 않는다는 비참함이었습니다. 시간은 3개월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날도 수진은 유라의 텃세에 밀려 점심도 못 먹고 비상계단으로 향했습니다. 김밥 한 줄 먹기도 힘드네. 은박지를 까는 부스럭 소리가 채 끝나기도 전에 위층에서 거친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헉, 마치 짐승이 앓는 듯한 소리. 수진이 뛰어 올라간 곳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노인이 가슴을 부여잡고 쓰러져 있었습니다. KBC의 주인 강태산 회장이었지만 수행원들 몰래 자맹을 나온 탓에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죠. 할아버지, 정신 차리세요. 노인의 호흡은 이미 멈춰 있었습니다. 급성 심근경색. 수지는 119에 신고할 새도 없이 즉시 흉부 압박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넷. 제발이요. 눈 좀 뜨세요. 수진의 입에서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사람의 흉부를 깊이 누르는 건 엄청난 체력을 요하는 일입니다. 1분, 2분이 지나자 팔 근육이 비명을 지르고 온몸이 땀으로 젖었습니다. 안 돼. 멈추면 죽어. 2분은 살려야 해. 헉. 숨이 턱끝까지 차올랐지만 수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피 말리는 5분이 흘렀습니다. 일시간 같은 5분이었습니다. 희미해져 가던 강 회장의 귓가에 수진의 거친 숨소리와 울먹이는 외침이 마지막으로 들려왔습니다. 할아버지, 숨 쉬세요. 제발이요. 다행히 구급대원이 도착했고 수진은 그 자리에 탈진해 쓰러졌습니다. 나중에 의식을 찾은 강 회장은 안타깝게도 쇼크로 인한 일시적 기억 상실로 자신을 살려준 여자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기억나는 건 오직 하나, 흐릿한 시야 속에 보이던 왼쪽 눈 밑에 작은 점뿐이었죠. 다시 현재로 돌아와 다리가 부러질 듯 아픈 것보다 더 서러운 건 아무도 내 편이 없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방송사고 이후 수지는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라의 악행은 더욱 교묘해졌습니다. 분장실의 정막을 깨고 유라의 서늘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수진, 너 아직도 안 나갔니? 끈질기다 정말. 유라의 손목에는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3천만 원짜리 다이아몬드 시계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국장님이 심할서 쓰고 대기하라고 하셔서요. 대기? 꿈깨. 내가 너 같은 거 방송국 발도 못 붙이게 만들 거니까. 유라는 수진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비릿한 웃음을 흘리며 시계를 풀었습니다. 슥. 가죽 가방 안으로 차가운 금속이 미끄러져 들어가는 소리. 아무도 듣지 못한 그 소리가 수진의 인생을 송두리째 흔들 함정의 시작이었습니다. 유라는 곧바로 보안팀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목소리는 금세 울먹이는 톤으로 바뀌어 있었죠. 보안실이죠? 제 시계가 없어졌어요. 네, 3천만 원짜리요. 분장실에 뒀는데 아무래도 의심 가는 사람이 있어서요. 함정은 완벽하게 세팅되었습니다. 점심시간 KBC 방송국 1층 로비는 식사를 하러 가는 직원들로 북적였습니다. 유라는 일부러 사람이 가장 많은 이 시간, 이 장소를 골랐습니다. 잠깐만요. 다들 멈추세요. 제 시계 훔쳐간 범인이 이 안에 있어요. 보안 요원들을 대동하고 나타난 유라가 소리쳤습니다. 수지는 영문도 모른 채 사람들 시선을 한몸에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이수진 씨, 가방 좀 봅시다. 제 가방은 왜요? 전 아무것도 안 훔쳤어요. 찔리는 게 없으면 못 보여줄 거 없잖아. 당장 열어. 유라가 거칠게 수진의 가방을 낚아채더니 바닥에 쏟아버렸습니다. 낡은 파우치, 칫솔, 그리고 짤랑그랑. 대리석 바닥 위로 굴러가는 쇳소리가 정적을 갈랐습니다. 영롱한 빛을 내뿜는 다이아몬드 시계가 대리석 바닥 위로 떨어졌습니다. 어머, 저거 유라 씨 시계 아니야? 우와, 진짜 훔친 거야? 겉보기랑 다르네. 소름 돋는다. 계약직이라 돈이 궁했나? 수군거리는 소리들이 수진의 고막을 찔렀습니다. 수진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니에요. 이거 제 거 아니에요. 전 본 적도 없어요. 증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발뺌이야? CCTV 없는 분장실만 노렸나 본데 넌 오늘 딱 걸렸어. 유라는 회심의 미소를 지으며 수진을 몰아세웠습니다. 수진은 억울함에 눈물이 터져나왔지만 아무도 그녀의 말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완벽하게 고립된 섬이었습니다. 가난해서 불쌍하게 봐줬더니 뭐 모르는 일? 이 뻔뻔한 게 어디서 연기를 해. 경찰 불러. 당장 쳐넣어. 유라의 표독스러운 목소리가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수지는 공포에 질려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모든 게 끝났다고 생각했습니다. 7년의 노력도, 꿈도, 명예도 이 억울한 누명과 함께 산산조각 나기 직전이었습니다. 유라의 손바닥이 수진의 뺨을 내려치려는 그 찰나의 순간, 쿵! 묵직한 파열음과 함께 유라의 동작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누군가의 지팡이가 유라 앞을 가로막은 것입니다. 멈춰! 천둥 같은 호통 소리에 로비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회전문이 열리고 수행 비서들과 경호원들의 호의를 받으며 강태산 회장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평소의 허름한 자맹 차림이 아닌 그룹 총수로서의 위엄이 뚝뚝 묻어나는 최고급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회장님? 유라의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방송국 사장조차 어려워하는 대주주가 왜 갑자기 여기에 나타난 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의 시선은 유라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듯 바닥에 주저앉아 떨고 있는 수진에게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강 회장은 떨리는 손으로 수진에게 다가가 흙탕물에 젖은 듯 초라한 그녀의 손을 조심스럽게 잡았습니다. 그리고 수진의 눈 밑에 있는 작은 점을 확인하곤 깊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드디어 찾았구만.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비서실을 닥달해 그날의 CCTV를 샅샅이 뒤졌지. 자네였어.
강 회장의 목소리엔 물기가 어려 있었습니다. 비상계단에서 땀범벅이 되도록 내 가슴을 누르던 그 아가씨가 바로 자네였어. 수지는 멍한 표정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3개월 전 땀에 젖은 채 죽어가던 그 할아버지. 그 노인이 지금 눈앞에서 자신을 생명의 은인이라 부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살아계셨어요? 그래, 자네 덕분에 살았지. 그런데 내 생명의 은인을 감히 누가 도둑 취급을 해? 강 회장의 낮지만 묵직한 분노가 담긴 목소리가 로비를 울렸습니다. 반격의 서막이 올랐습니다. 강 회장님? 유라의 얼굴은 백지장처럼 하얗게 질렸습니다. 방송국 사장과 임원들이 버선발로 뛰어내려와 강 회장 앞에 도열했습니다. 회장님, 미리 연락이라도 주시지 그러셨습니까? 강 회장은 사장의 인사를 무시한 채 떨고 있는 유라를 노려보았습니다. 이봐, 사장. 자네는 직원을 아주 잘 뽑았어. 내 생명의 은인을 도둑으로 모는 훌륭한 인재가 있더구먼. 네, 그게 무슨... 이수진 씨가 회장님을 구했다고요? 사장은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로비에 모인 수백 명의 직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전세가 역전되자 유라는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회장님, 오해십니다. 저 여자가 회장님을 구한 건 구한 거고 도둑질은 별개예요. 제 시계가 저 여자 가방에서 나왔다니까요. CCTV도 없는 분장실에서 훔친 게 확실해요. 유라는 끝까지 당당했습니다. 분장실에는 CCTV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강 회장의 입가에는 서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CCTV가 없다? 그래서 마음 놓고 죄를 저질렀나 보군. 김 실장, 그거 틀어. 강 회장의 비서실장이 로비 중앙에 있는 대형 전광판을 조작했습니다. 지지직거리는 화면이 켜지자 사람들의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화면 속 장소는 분명 CCTV가 없어야 할 분장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유라가 자신의 손목 시계를 풀어 수진의 가방 깊숙이 찔러 넣는 장면이 적나라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아니, 저게 왜... 유라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방송국 보안이 허술하다는 보고를 받고 내가 저번 달에 사각지대마다 초소형 보안 카메라를 설치하라고 지시했지. 내가 판 함정에 내가 빠진 꼴이구나. 로비는 유라를 향한 비난과 야유로 가득 찼습니다. 유라는 벌벌 떨며 강 회장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회장님,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잠깐 미쳤었나 봐요. 강 회장은 더러운 것을 보듯 발을 뺐습니다. 용서? 감히 내 목숨을 구해준 은인의 눈에서 피눈물을 뽑아놓고 용서를 바라. 자네 아버지가 태영건설 사장이라지? 유라의 동공이 지진이라도 난 듯 흔들렸습니다. 내 분명히 경고하겠네. 오늘부로 우리 그룹은 태영건설과의 모든 계약을 파기한다. 그리고 업계에 똑똑히 알릴 거야. 내 은인을 건드린 대가가 어떤 것인지. 그것은 단순한 해고, 통보가 아니었습니다. 가문 전체를 무너뜨리겠다는 사형 선고나 다름없었죠. 보안팀, 뭐하고 있어? 당장 이 물건 내 눈앞에서 치워. 강 회장의 호령에 보안 요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안 돼. 내가 누군지 알아? 이거 안 놔. 유라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끌려나갔습니다. 그녀가 흘린 명품 구두 한 짝만이 덩그러니 남아 그녀의 몰락을 증명하고 있었죠. 방송국 로비에는 우레와 같은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소란이 끝나고 강 회장은 수진의 멍든 손을 다시 꼭 잡았습니다. 미안하네. 내가 너무 늦게 찾으러 왔어. 그날 자네가 내 가슴을 쳐주지 않았더라면
난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거야. 아니에요, 할아버지. 살아계셔 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수지는 억울함과 안도감이 뒤섞인 눈물을 펑펑 쏟았습니다. 그로부터 2년 후 KBC 방송국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유라는 그날 이후 업계에서 영구 퇴출당했고 그녀의 아버지 회사는 그룹의 계약 파기로 인해 공중분해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지는 낙하산이 아닌 실력으로 승부했습니다. 심야 뉴스부터 주말 뉴스까지 차근차근 계단을 밟아 올라온 그녀가 마침내 프라임타임의 자리에 앉게 된 날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구시 뉴스 이수진입니다. 카메라를 응시하는 수진의 눈빛엔 더 이상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계약직의 서름도 억울한 누명도 이제는 그녀를 단단하게 만든 걸음이 되었을 뿐입니다. 뉴스를 마치고 나오는 길 검은 세단 뒷좌석에서 강 회장이 환한 미소로 그녀를 반깁니다. 오늘 멘트 아주 좋더구나. 우리 손녀, 이제 진짜 앵커가 다 됐어. 아직 멀었어요, 할아버지. 가요, 제가 맛있는 거 사드릴게요. 비상계단에서 찬 김밥을 먹던 시절은 끝났습니다. 수진의 인생에도 따뜻하고 완벽한 봄날이 찾아온 것입니다.